오늘은 와인 숙성이나 투자 입문자분들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모든 와인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와인은 역사적으로 가격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말을 빌어 과장된 홍보를 하는 곳이 요즘 많아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평균치에 대한 이야기이지 모든 와인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선 와인 가격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시장의 원리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경제학 원론을 듣지 않아도 중고등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시장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와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시장이죠. 특히 와인은 엄밀히 따지면 농산품으로 무한으로 생성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닙니다. 각 와인메이커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향에 따라 그 공급이 제한되죠. 그런 와중에 수요가 오르는 와인이 있다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겠죠. 와인킹이라는 채널을 보면 인위적인 맛을 내는 와인을 먹고 기겁을 하는 마스터 오브 와인 피터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인들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어지기에 공급에 있어서 양이 제한이 없어 저렴한 가격을 형성하고 미동이 없겠지만 정석대로 만들어지는 와인에 있어서는 품질 관리의 예란으로 탈락되는 포도, 농사 실패로 탈락되는 포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공급량은 제한이 될 것이고, 그런 와중에 그해 기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게 되어 품질이 매해 달라지게 되면 수요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러니 같은 와인이어도 가격이 오르는 빈티지가 따로 있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와인의 가격을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할 것은 결국 이 수요와 공급이 이루는 가격이 타당한가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리로 와인 시장을 이해하고 난 뒤에 가격에 있어 가장 고려해야 될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숙성 잠재력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비싼 와인을 먹고는 너무 떫뿌써서 왜 먹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는 보통 해당 와인이 그 시음 적기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같은 와인을 충분한 숙성 기간을 거쳐 10년, 20년 뒤에 먹어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맛이 나게 되죠. 이처럼 와인은 위스키와는 다르게 온도, 습도 등의 조건만 지켜진다면 병에서 숙성이 이루어집니다. 시음 적기에 들어선 특정 빈티지의 와인과 아직은 한참 어린 빈티지의 같은 와인이 있다면 소비자는 어떤 와인을 선택하게 될까요? 대부분 바로 마셔도 맛있는 와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숙성을 위한 목적으로 사는 와인이라면 다르겠지만요. 그럼 여기서 결국 또 1번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숙성된 해당 와인에 대한 수요가 오르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미 숙성이 된 올드 빈티지 와인이라면 공급량도 더 제한적이겠죠? 결국 와인은 숙성을 통해 그 값어치가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숙성 잠재력이 없는 와인은 없는가? 있습니다. 퀄리티 측면에서 몇 년 버티지 못하는 와인도 있고 아예 그 해에 바로 먹기 위해 출시되는 보졸레 같은 와인도 있죠. 그런 와인들에 대해 알아두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죠? 이 외에도 와인메이커의 사망으로 인한 가격 상승, 와이너리 화재로 인한 가격 상승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결국엔 1번 수요와 공급이 작용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추후에 사례들을 소개하며 다룰 예정인데요. 테이스팅에 대한 감각과 더불어 와인은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 있다면 어디 가서 호구는 안 될 수 있는 시장입니다만, 이러한 시장에도 꼭 등장하는 불순분자들이 있죠. 자, 이 세 번째 이야기가 사실 와인 투자 혹은 구매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작전 세력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보통 코인이나 주식에 있어서 특정 세력이 그 가격을 뻥튀기 한 뒤 자기들은 팔고 나오면서 개미들에게 폭락을 안겨주는 행위를 일컫는데요. 놀랍게도 이런 작전 세력이 와인에도 있습니다. 현재 와인의 가격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은 와인서처라는 플랫폼 뿐입니다. 이 와인서처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을 형성하는 방법이 전세계 곳곳에 있는 와인 판매 사이트의 와인 가격을 끌어와 그 평균치를 내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실거래가가 아닌 몇몇 판매자가 담합해서 판매가를 왕창 올리기만 해도 그 가격이 오릅니다. 이런 방식을 악용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전에는 비비노라는 어플도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런 행위가 굉장히 많아 점점 더 가격 정보의 신뢰성을 잃게 되어 이제는 테이스팅 노트만을 참고하기 위한 어플로 전락을 해버렸죠. 또 작전 세력 외에도 서처에 등장하지 않는 와인을 수입하여 말도 안 되는 마진율의 높은 가격을 책정해 판매하는 등 정보의 한계를 이용한 눈탱이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애꿎게 당하는 것은 소비자들 뿐입니다. 결국 공부만이 답입니다. 소비자는 호갱이 되지 않기 위해 내 스스로의 테이스팅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투자자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법에 대해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시장의 불순분자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와켓이었습니다.